질문을 못 하잖아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질문을 하는데 아는 게 별로 없었던 거죠. 과학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질문도 되게 단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단순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단순할 수밖에 없고, 하지만 그 단순한 대답은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에 두 번째로 묻는 질문은 첫 번째 질문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 될 거예요. 그럼 이 구체적인 질문을 가지고 다시 구체적인 답들이 나오겠죠. 이런 과정들이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의 과정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현명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현명하고 뭐 똑똑하고 다 되지만은, 하지만 지식의 한계는 결국 질문의 한계를 가져오고 질문의 한계는 답의 한계를 가져왔던 거다. 이거를 먼저 전제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걸로부터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처음에 고대 그리스에서 자연 철학이라고 하면 과학의 시작도 되고 철학의 시작도 되고 심리학의 시작도 되고 사회학의 시작도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아직 갈리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화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아직 카오스의 단계죠. 아까 얘기했던 건 질문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답이 불분명하고, 이 답이 분명하다는 거는 그 속에서 나누어져야 될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는 얘기예요. 나뉘어지지 않은 채 남아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과학이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나뉘어지지 않았다는 게 뭐냐? 자, 과학이라는 말을 우리가 영어로 보자면 science인데, 이 science는 라틴어 scientia로부터 왔어요. 근데 이 scientia라는 말은 라틴어로 뭐라는 뜻이냐면 지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암이라는 뜻인데, 다시 scientia라는 말은 어디서 왔냐면 그리스의 시코에서 왔어요. 발음이 시코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스어를 전공한 게 아니라서. 그런데 이 시코라는 건 알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그리스가 아니고 이거는 라틴어예요. 접두어. 라틴어의 접두사인데, 알다라는 의미가 아닌 시코에서 왔는데, 얘가 원래는 시자인이라고 하는 그리스에서 왔는데, 이 시자인은 뭐냐면은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사물을 안다는 것은 A를 B하고 분류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분리가 돼야지만 우리는 A하고 B가 다르다는 걸 아는 건데, 이걸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이언스란 말의 시작은 저걸로부터 왔고, 실제로 쓰이는 거는 그리스에서 쓰였어요. 라틴에서 쓰이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과학이라는 거를 이 말로 쓰진 않았어. 그 당시에 이거는 그냥 지식이란 뜻이었고, 실제로 쓰인 건 필로소피라는 말로 쓰게 되는데, 처음부터 자연 철학자로 부르지도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탈레스나 이런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을 처음부터 내추럴 필로소피라고 소포라고 부른 게 아니라 그냥 그때는 필로소퍼였어요. 근데 이 필로소퍼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도 누구냐면 사실은 탈레스도 아니고, 그때는 필로소퍼라는 말도 없었고 피타고라스가 가장 먼저 썼거든요. 어떤 왕이, 제 왕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피타고라스한테 Who are you? 라고 했어요. 너가 누구냐? 너의 정체는 뭐냐? 라고 했을 때 피타고라스가 한 말이 필로소퍼다. 나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 말을 다시 소크라테스적으로 역으로 되짚어 보자면, 지혜를 사랑한다는 건 아직 지혜가 뭔지 모른다는 뜻이라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직 지혜가 뭔지 모르고. 그래서 필로소프라는 말은 지금에서는 철학이라고 얘기가 되어지지만, 그 당시에 피타고라스가 I'm philosopher라고 얘기했을 때 필로소퍼는 그 말 그대로 지혜를 궁구하는 사람, 지혜를 찾아가는 사람 정도의 뜻이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피타고라스처럼 오만하고 자의식이 가득 찬 사람이 저렇게 겸손한 말을 썼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나중에 다음번 강의 때 나오면 되게 오만하고 자만심이 가득 찬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이제 인간을 일반 사람과 피타고라스로 나눈다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어쨌건 그 사람부터 쓰여지기 시작해요. 이 기록에 의하면은. 자, 그래서 필로소프라고 쓰다가 소크라테스 이후로부터, 소크라테스로부터 이제 정말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두 분류로 나뉘어지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은, 인간의 윤리란 뭐냐? 인간이 어떠한 일을 행함이 옳은 바른 거냐?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거냐? 이런 윤리에 대한 문제와 사회에서의 이런 정치에 대한 문제. 그 당시는 뭐 정치학 자체가 철학 속에 포함되어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 또는 사회학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필로소피를
하는 사람들이 됐고, 이것과 분리를 하기 위해서 내추럴 필로소피라는 개념이 생기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즉, 그 이전에는 이 내추럴 필로소피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때 쓰였고, 그것이 어디까지 넘어오냐면, 예. 잠시 이제 배달이 있구나. 예, 감사합니다. 이게 오렌지 시나몬도 이게 오렌지 어떤 잔하고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아이스 라떼인가요? 예. 그 다음에 핫 아이스 핫 아메리카노. 그 다음에 이게 그냥 라떼. 예. 그럼 나머지 하나가 자동적으로 최수영께 되고, 하나가 도는 것 같은데요, 그럼? 그러면 하나가 돌았네요. 늦게 신청을. 예. 괜찮어요. 이거 여기 들어가는 거겠죠? 차가운. 네. 먼저 드시면 아니, 드세요. 어디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내추럴 필로소피. 예. 그런데 이 내추럴 필로소피라는 개념이 그 뒤에 십몇 세기를 계속 거치면서 계속 사용이 되는 거죠. 18세기까지.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프린키피아 같은 경우, 뉴턴이 쓴 책도 그 세상에 대한 자연 철학적 발상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전부 다 이제 자기를 이제 자연 철학자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게 사이언스로 바뀌게 된 건 언제냐면은, 이 말이 17세기에서 18세기로 가는 사이에 둘이 혼재됐어요. 자연 철학과 그 과학이라는 말이, 영어로 얘기하자면 내추럴 필로소피하고 사이언스가 서로 이제 혼재돼서 쓰이게 되는데,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전에는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다 자기는 자연 철학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 과학자가 이제 특정한 직업군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17세기, 18세기가 되면서부터. 그러면서 이제 뭐가 되냐면은, 데카르트 이후에, 데카르트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베이컨이 되는데, 이 둘에 의해서 이 과학에 대한 방법론이 새롭게 정립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과학적 방법론이 이후에 뉴턴적 종합을 거쳐서 이후에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과학에 있어서의 방법론이 철학에 있어서의 방법론과 확연하게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인식도, 과학자들의 인식도,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이제 철학과 달라지는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이언스라는 것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옮겨가게 된 거는 거의 18세기 말 19세기 초 정도가 될 거예요. 이런 정도가 이제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해 볼 수 있는 거다 하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선생님, 이 PT 파일은 거기 올려주실 건가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정말로 얘기하는 과학이란 뭐냐? 지금까지 우리는 과학이 어떻게 이제 용어가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과학이란 뭔가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리자면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내린 정의가 아니라 과학사 이제 교재에 보면은, 이제 대학교에 쓰는 교재에 보면 이렇게 과학의 정의를 세 가지 정도로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쓰는 과학이란 말은 사실 이 두 번째 말에 이제 가까워요. 그리고 이제 이것으로부터 고대 그리스가 과학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건 요거랑 좀 다른 얘기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 광의의 과학이라고 보자면은 이제 주변 환경에 대한 지배권을 손에 넣기 위해 사용하는 재반 행동 유형 이렇게 나왔는데, 쉽게 해서 기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테크놀로지까지를 포함하는 이 전반적인 거를 과학이라고 하자. 이렇게 치면은 과학의 기원은 굉장히 올라가요.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면 메소포타미아라든지 이런 문명이 시작될 때, 문명이 시작돼서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을 하는 거죠. 그럼 이 기술의 발달 자체를 과학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가 과학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그 이전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나
또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마찬가지. 이 모든 지금 제가 열거한 게 한 4군데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뒤얘긴 하지만 아메리카의 이제 그 마야나 이제 인도 쪽 같은 경우도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수학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든가 이런 건데 이런 그 직각삼각형의 두 변의 제곱의 합은 나머지 빗변의 제곱과 같다. 라고 얘기하는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그 이전부터 모든 문명에서 다 독립적으로 발견이 돼요.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요, 다. 그 다음에 이제 원주율에 대한 계산들도 다 하고, 그리고 고대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에 하다못해 도금 기술도 있었어요. 그 옛날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기술에 대한, 과학에 대한 것들이 전부 올라가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일관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일관되고, 그 다음에 합리적이고, 책에는 이렇게 나와요. 질서정의 책에는 일관되고 합리적인, 가장 중요한 게 설명이고, 이것을 통해서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까지 나와요. 즉, 내가 이렇게 돌을 굴리면 얘가 얼마까지 굴러가다가 멈출 거야. 또는 내가 로켓을 초속 몇 미터의 속도로 쏘아 올리면 얘가 몇 미터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질 거야. 라는 예측이 가능한 이런 일관된 설명 체계를 과학이라고 한다고 보면은 이런 과학은 기술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죠. 기술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치면은 자동차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몰라도 운전할 수가 있어. 운전 기술만 있으면. 이럴 때 이 자동차 이제 운전하는 이 드라이빙 자체를 이제 테크닉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 테크놀로지라고 얘기한다면은 이게 내가 운전대를 돌리면은 이게 어떤 원리에서 차축이 변경이 돼서 좌회전을 하게 되는지, 내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얘가 브레이크 드럼이 어떤 마찰의 원리에 의해서 차를 세우는지,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얘가 어떤 식으로 해서 차에 가속을 주는지라는 이 원리를 아는 것을 과학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과학의 범위가 굉장히 좁아들겠죠. 이거를 지금 우리는 과학이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은.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현재의 과학은 또 이렇지 않아요. 이렇게 과학을 사용하던 거는 18세기, 19세기까지고 19세기 이 현대과학, 아까 제가 이제 강의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즌을 4개로 나눈다고 했죠. 이 중에